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오늘은 당나라에 이어서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강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카이펑을 수도로 합니다. 카이펑은 그 당시에는 변경 또는 개봉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수도를 두고 이제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표방하다가 끝내는 국방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이민족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거란족, 그 다음에 서화, 그 다음에 금다라, 마지막에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죠. 그래서 이제 1127년에 금나라한테 이제 카이펑과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였던 휘종과 흠종이 납치됨으로 해서 멸망합니다. 그 뒤에 이제 흠종의 동생이었던 고종이 이만 지금 말하는 항저우에 다시 송나라를 건국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송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는 319년에 그런 역사를 가진 대제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송나라 하면 역시 이제 조광룡이죠. 조광룡은 이제 절도사 출신이기 때문에 절도사들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한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책은 문치주의 표방입니다. 문치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문관을 우대한 정책을 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도사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 군사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중앙군이었던 군군을 장악하고 지방군의 상군을 또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군사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거란이나 그다음에 서화, 금나라 이런 나라에 이제 세패를 지급하는 재정이 아주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전시라는 과거 제도를 통해서, 전시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직접 면접을 해서 신하를 뽑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지배계층은 우리가 4대 부층 그럽니다. 또는 형세호다고도 말하죠. 그래서 송나라의 지배계층은 바로 4대 부층이다. 이 정도는 꼭 알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치주의를 표방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가장 이제 군사력이 약해서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의 그런 침략이 많았고 이것들을 막아내는데 많은 돈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송나라를 가장 괴롭혔던 첫 번째 나라가 이제 거란입니다. 자, 거란은 이제 916년에 야이얼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거란족이 이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연나라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뒤에는 우리 역사에도 이제 920년에 발해가 이제 거란족에 멸망합니다. 연운 16주를 두고 송나라하고 이제 분쟁이 붙죠. 근데 연운 16주라는 것은 5대 19개 이제 후진 사람 석정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석정당이가 후당을 이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란의 그 도움을 받습니다. 그 대가로 이제 연운 16주를 줍니다. 그 연운 16주는 베이징 근처에 있는 가장 그 노른자의 땅이죠. 이제 이런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송나라 진종이 바로 이제 거란족과 이제 한판 붙죠. 근데 이제 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연에서 맹약을 맺습니다. 전연의 맹글죠. 이때가 이제 1004년이었습니다. 1004년.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형제 관계를 맺고 이제 송나라 형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란족은 이제 세패를 받는 걸로 이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란족은 정복 왕조로서 한나라와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이중적 지배체를 하죠. 그 전에 우리가 정복 왕조 이야기할 때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유 문자인 거란 문자도 쓰고, 그리고 이제 남명관제, 북명관제를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합니다. 우리가 남명관제 하면 역시 이제 그 한족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북명관제면 이제 거란족을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폈다 그러죠. 자, 그러던 여진족이 1125년에 이제 멸망합니다. 그 이유는 송나라와 금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이 나라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금나라하고 연합을 할 때 송나라가 이제 금나라에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이제 송나라의 카이펑을 점령하고 휘종과 흠종을 납치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강의 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송나라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서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한족이 이민족들한테 당한 치욕이 세 가지가, 3대 치욕이 있어요. 우리가 그 유진남북조의 서진이 흉노조한테 당한 영가의 난이 있어요. 영가의 난.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했던 송나라의 정강의 변, 그 다음 명나라의 토목의 변, 이렇죠. 오이라트 타타라 때 망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만 끝내는 이제 거란족은 이제 송나라와 금나라 연합군에서 멸망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서화겠죠. 서화는 탕쿠투족이 세운 나라죠. 탕쿠투족이 세운. 그래서 이 탕쿠투족은 이제 티베트 쪽의 일종이다, 그렇죠.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제 이 송나라가 군사력이 약한지 알고 이제 거기에 세패를 조건해서 이제 강화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거란이라든가
서하에 많은 세패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송나라의 재정이 고갈됩니다. 그때 이제 어려운 나라에 그런 충신이 난다고 그 당시에 이제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신종 때 바로 개혁을 하려고 나섭니다. 신종이 했던 것을 우리가 왕한테 신법이라고 하죠. 신법은 이제 부국 강병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국책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가장 처음에 했던 게 균수법이겠죠. 균수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청묘법이라 해서 청묘법. 청묘법은 이제 농민들한테 이제 농자금을 이렇게 대준다. 영농자금 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역법은 이제 상인들한테 주는 거고, 이제 모욕법이 있어요. 모욕법이라는 것은 농민들한테 면역전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업자를 구제하는 그런 정책이 강병책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보마법과 보갑법이죠. 보마법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전쟁에 대비해서 농민한테 말을 이렇게 기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마법 그러죠. 보갑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민병대를 계속 육성하죠. 그래서 나중에 민병을 육성해서 전쟁 때는 이제 군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했고, 또 이제 군기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군기감을 만들어서 무기의 그런 이 성능을 높이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과거제도에서 이제 명금과를 폐지합니다. 명금과라는 것은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을 폐지하기도 하고, 이 구법당과 친법당의 그런 분열로 인해서 끝내는 이제 그 개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구법당에 가장 이제 그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마광이죠. 이 사마광은 자치통감을 썼던 사람으로도 잘 알려 있습니다. 자치통감은 이제 나중에 문화에서 하겠지만 그 편연체 그런 역사의 서술의 효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금나라가 또 있죠. 금나라. 금나라는 이제 아굴타죠. 아굴타 또는 아구타라고 하죠. 아구타가 이제 여진족들을 통합해서 이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115년에 세워서 끝내는 이제 몽골한테 멸망하죠. 이때가 1, 2, 3, 4년이다. 그렇죠? 수도를 이제 베이징을 옮겼죠. 그때를 우리가 중도라고 하죠. 중도. 금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중적 지배체제를 하죠. 그 다음에 또 과거제도 시행합니다. 이중적 지배체라는 것은 여진족들의 어느 군사적인 맹한모국제하고 주연제를 실시하죠. 맹한모국제라는 것은 원래 이 300호를 1모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1모국 10개 하면 3000이 되겠죠. 3000호를 1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맹한모국제를 연족한테는 실시하고, 그 다음에 주연제는 이제 한족들에게 실시했던 그런 이중적 지배체를 했다. 그래서 송나라는 남성 북송을 해서 약 319년 동안 존속했던 나라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참파벼가 이제 많이 심어집니다. 참파벼라는 것은 조생종 벼겠죠. 그래서 이제 2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벼가 생산해서 많은 그런 식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에서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1억이 넘는 인구가 이제 생겨난 것이 바로 송나라다 그러죠. 모내기가 확산됩니다. 모내기가 확산되면 어째요? 모를 이제 한쪽에 심었다가 바로 옮겨 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그런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용골차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수로를 대고, 또 시비법이 발달합니다. 그 시비도 이제 드디어 이제 인분을 쓰게 됩니다. 인분이라는 것은 사람의 배설물이죠. 이것을 쓰게 됐다. 그리고 이제 석탄 사용이 보편합니다. 석탄을 사용했다는 것은 어째요? 화력이 좋죠. 나무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동전도 많이 만들고 또 제철 공업도 발달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폐를 바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최초의 지폐라고 하죠. 교자와 해자 같은 바로 이제 화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아두고, 창장강 하류가 최대 곡창지대가 된 것도 이제 송나라 때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해상무역의 그런 관리를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시박사라고 했죠. 당나라 때 했던 시박사 알죠? 그래서 시박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수공업자들의 이제 동업조합이라고 하죠. 조합이라고 해서 자기 생겨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역시 관리선발제도겠죠. 관리선발제도는 당연히 과거제입니다. 근데 과거제도 하나가 덧붙이죠. 바로 이제 전시죠. 우리가 당나라에서 2부에서 주관했다는데 여기서는 전시가 추가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시는 왕이 직접 면접을 보겠다는 거죠. 그 면접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한 사람도 역시 조광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제도의 부정행위를 막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호명법이죠. 호명법. 호명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을 가리고 이제 채점한다는 거죠. 이름을 가리고. 그래야죠. 이름을 알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놈 이제 어떤 고관의 자식이라든가 이러면 점수 많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그때는 이제 쓰는 시험인데, 논술 시험인데. 그렇게 돼 있고. 등록법이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 학생이 답안지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답안지를 옮겨요.
필체가 이제 다 똑같이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체를 가지고 또 이제 이 얘가 누군지 알아가지고 또 점수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명법이라든가 또는 등록법을 이용해서 과거에 부정을 맞기도 했다 그러죠. 역시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당나라 문화는 국제적이고 개방적이고 귀족적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좀 반대입니다. 송나라의 문화는 아주 국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적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교에 있어서 신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성리학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훈과학의 핵이라는 것을 이제 벗어나서 성리학, 그죠? 성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의 근본 원리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유학의 철학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자 또는 주의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주자를 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발달하고, 그런데 이 성리학의 발달은 실제로 이제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화이로운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의 명분,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방법으로 경물지라든가 거경국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생겨난 것이 바로 송나라 때 유학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3대 발명품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뭐요? 활자 인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침판이 있어. 나침판. 화약은 층공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무경총요라는 그런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침판은 신과리한 사람, 북송태 사람이죠. 신과리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노연법과 수부법이 있다 그러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책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구법당에 제일 이제 우두머리했던 사마광의 자치통감 있죠. 자치통감. 이 자치통감은 편년체의 효시다 그럽니다. 편년체라는 것은 연올일로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연올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송나라의 그 북송 때 수도했던 카이펑의 번화한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청명절에 그렸다 해서 청명상하도가 있죠. 그래서 이 청명상하도를 그린 사람이 장택단이라고 합니다. 장택단. 그리고 이제 글로 썼던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카이펑의 그런 그 모습을 글로 쓴 것이 바로 동경몽화록. 그래 그 카이펑은 옛날에 이제 동경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맹홀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써진 책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오락시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형극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1279년에 몽골의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